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리님.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기는 하네요. 네. 조금 완전히 마음에 드는 하루 일상은 아니지만 요즘에 몸이 좀 많이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조급함 가지지 말고 여유롭게 한번 오늘도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책을 읽고 운동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보내고요. 눈이 약간 아프긴 한데 아무래도 예전에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 혈액순환이 조금 안 돼서인지 눈에 조금 압박이 오는 것 같아요. 좀 혈액이 머무르는 정체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It's not a big deal. 네, 그리고 어제 또 영상을 들어보니까 생각외로 저는 되게 여유있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소리가 조급하고 격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한번 독서노트를 작성해보고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좀 하다 보면은 그리고 매일 연습하다 보면 좀 더 차분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소리가 클 텐데 죄송해요. 자,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행동이나 말, 표정 등을 넉넉한 사람과 비교해보세요. 풍요로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넉넉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 넉넉한 사람은 이런 말들을 쓸까?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넉넉해집니다. 풍요로운 요즘에는 제가 풍요라는 단어에 좀 이렇게 깊이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핵심 가치가 계속 핵심 단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평온이었고 왜냐면 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 좀 풍요에 빠져 있는데 이게 넉넉한 사람이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를 받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등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넉넉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도시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빈곤한 행동만 해서는 절대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하세요. 진짜 성공하신 분들, 부유하신 분들 항상 말씀하시세요. 부자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조차 행하지 않고서 부자가 되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빌어봤자 소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넉넉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점점 풍요로움이 당신을 따라옵니다. 저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넉넉하게 바꿔나가더니 어느새 모두가 풍족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서 불가능할 일을 바라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감사의 마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감사,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신에 대한 감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다시 또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책들이 읽어보면은 사이트 이토리님, 그리고 요즘에 제가 완전히 빠져있는 이하연님 책을 읽어보면 진짜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이걸 지켰기 때문에 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오케이.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성공하신 분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옷차림부터 바꿔라. 만약에 억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입은 옷처럼 그렇게 옷차림을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읽고 싶은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몇 년 전 개봉한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너무 궁금한데? 양자물리학. 뭐죠? 양자물리학인데 이게 과학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네요. 그럼 끌어당김의 법칙, 심상화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궁금합니다. 나중에 오늘 루틴하고 쉬는 시간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몇 년 전 개봉한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륙의 인물 이찬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하륙의 인물? 오케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부패 권력과 싸우는 그의 말과 행동에 스며있는 인생 철학이 양자물리학이라고 주장합니다. 화력의 인물인데 또 부패 권력과 싸우나요? 진짜 영화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 영화 속 그의 생각은 현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거 끌어당겨 법칙을 잘 실천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잠시만요. 강아지가 좀 기름이 흐를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알았어요. 지금 이러고 했어. 아이고. 됐어요. 주세요 이제. 강아지가 치매가 있어가지고 집을 잘못 찾아가요. 아이고, 막 이렇게 퍼피일 때 막 뛰어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렇게 치매가 걸린, 참 인생 무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영화 속 그의 생각은 현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화 속에서 끌어당기는 법칙을 잘 했는데 짧은 시간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현실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영화 속 대사와 달리 주인공은 늘 원치 않은 상황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억지로 노력해서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되게 궁금해요. 한마디로 개고생을 하고 죽기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그 극적인 상황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물론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진짜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공의 생각이 영화적 결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과연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저 사실 이화영님의
이하영님의 이 책을 읽고 가장 느끼는 게 내가 그동안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못되었다.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믿는 거, 미래를 아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완전히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삭제하고 완전히 재정비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걸까요?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예전에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내가 억지로 그 생각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 이걸 중요하다는 걸 이하영 저자님에게 배웠어요. 이게 정말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좀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포스트잇에 적어놓던 그 글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이하영님의 반복대로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먼저 맞는 것을 알아보면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겠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저녁 메뉴를 고민하다가 김치찌개를 먹겠다는 그 생각을 했다면 아마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했다면 오케이. 그래서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끌겁니다. 맞아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또 행동이 어쩔 때는 나의 생각을 바꾸고, 또 나의 행동이 어떨 때는 나의 말을 바꾸고, 또 말이 행동을 바꿀 때도 있고,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말을 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오케이.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말을 하고,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한다. 너무 좋아요. 물론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생각에 부합하는 그 미래를 향해 현실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나도 모르게 나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근데 이하영님이 내가 조금 영상이나 책을 읽고 느끼는 것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떠오르는 것, 즉 무의식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나의 현실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법칙 심사가 어려운 거예요. 나의 순간적인 생각은 이렇게 바꾸는 건 쉽지만 나의 무의식을 바꾸는 건 너무 많은 노력과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인생은 생각의 산물이었습니다. 생각의 산물이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인생은 나의 생각의 산물이었다. 저 좀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몰랐는데 제가 한 5년? 7년? 전에 내가 이렇게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생각했던 거,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던 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진짜 자연스럽게. 그게 정말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고스란히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했던 생각이 나를 공부하게 했고, 내가 원했던 그 학교와 학과도 내 생각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졸업하고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나를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끌었고, 맨땅에 해당하는 심정으로 개업하자는 생각에 10억의 빚을 지고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기 전 지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점심 메뉴부터 인생의 큰 결정까지 선택한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생각이 만들어진 나의 스토리가 어느새 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생각이 내가 만드는 것일까? 이 생각이 내가 만드는 것일까? 이 질문, 과연 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만드는 것일까? 의도적으로 하는 거? 그건 내가 만드는 생각이고, 내가 의도적이지 않아도 떠오르는 거, 그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나의 과거의 습관, 나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한 10%의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고 90%의 생각은 나의 습관과 나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하연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지만 아니요, 뚱딴지 안 같은데, 그래서 확실해져서 대답하기는 어려워 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대답은.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주의를 하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나 스스로 생각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내 생각이고 내 머릿속에 나타난 생각인데 그 생각을 내가 만들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 매일 의도적으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것도 90%는 나의 무의식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고,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그리고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고 지난 5년 동안 지금까지 수련해 오고 있는데 내 생각을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자. 그렇게 되면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심성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물론 지금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기 싫은 것들을 한 하루에 한 70%? 아니다, 한 80% 정도 막 생각을 했다면 지금 한 50%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수련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실망하기보다는 좀 의문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하고 훈련해 왔는데 왜 아직까지도 내가 생각하기 싫은 걸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올까? 라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하연님께서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왜냐면 우리의 그 훈련이 한 10년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90도까지 변하는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조금 성장했으니까 나에겐 가능성이 있고 미래는 분명히 바뀌겠구나, 나는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 계속 이 수련을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내 생각조차도 무의식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답을 얻게 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냐면 이하영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통제를 못할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 5년 했으니까 5년 더 하면 그래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평온하고 풍요로운 나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 봐, 그냥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 무의식, 그 떠오른 생각을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생각은 누군가에 의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데, 그러면 그 떠오르는 거는 어떤 것이 떠오르느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습관, 그 내외로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들, 보통 부정적인 거죠. 그냥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원래 내년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뇌는 생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명상이고
마음 챙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네요. 그래서 무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무의식 나왔죠? 제가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그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 그 무의식이라는 거,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나의 뇌회로의 습관, 이것에,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끌어당기면 없이 지금까지는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내 인생에 10%밖에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무의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 90%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적어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또 평생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수련해야 된다라는 거. 운동이랑 똑같죠. 제가 운동을 5년, 6년 정도 하면서 몸을 만들었지만 계속 운동해야 되잖아요. 계속 운동해야 되고 식단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처럼 평생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다? 아닌데, 내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뇌의 회로의 습관이 만드는 것인데, 그 생각을 만드는 건데,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들,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떠올리는 거, 그건 한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솔직히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라면 하고 싶은 생각만 하지 않을까?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싫은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의 온오프를 마음대로 조절할 것이다. 이건 절대로. 그래서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의 온오프를 위해서 명상이 필요하고 마음 챙김이 필요하고 수련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기 싫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그 생각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생각을 멈추게 할 수가 없고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내가 원하는 생각에 계속 집중하는 게 단지 한 가지의 방법인 것 같아요. 또다시 그게 바로 명상이고 그게 바로 마음 챙기기.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하루 종일 고민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 이걸 정말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바로 헬스장으로 딸려가죠. 그래서 맴도는 그 생각에 일상을 이어갈 수 없을 때도 있고, 나 진짜 고등학생 때 그랬던 적 많은 것 같아요. 문득 떠오른 그 생각에 업무 집중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코끼리를 나 매일 얘기했는데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계속 코끼리 생각나는 거.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책에 몰입하는 거. 지금 독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하영님의 책에 완전히 몰입하면 코끼리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이 한마디에 여러분은 코끼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마음구석에는 코끼리의 코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생각을 만들고 우리에게 이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가? 누가? 나의 무의식. 생각을 만들고 떠올리는 그 존재는 바로 무의식입니다. 너무 좋아. 저는 이때 진짜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딱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떠올리는가 할 때 나의 무의식 했는데 바로 거기에 이어서 그 존재는 바로 무의식이다 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네, 그래서 의식, 가장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의식이 생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무의식에 박혀있는 이미지가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박혀있는 그 생각의 씨앗, 바로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관념.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내 무의식, 나는 왜, 저는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특히 뭔가, 제가 이렇게 주방에서 요즘에는 이제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설거지를 하지 않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식기세척기 산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삶의 진짜 질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설거지를 하지 않지만 식기세척기가 없을 때 매일 설거지를 하면, 제가 어느 순간 저는 항상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틀어놓긴 하지만 참 생각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걸 많이 느꼈는데, 그때 내가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하영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그 떠오른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그 떠오른 이유는 나의 관념 때문이다. 내 무의식의 저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는 나의 관념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의 저 깊은 곳에, 저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나의 관념은 무엇이었을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무엇이었길래 내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떠올랐을까요? 설거지할 때?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의식에 각인된 나는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의 씨앗, 그 무의식이 나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먹을래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요? 매우 자연스럽게 스르륵 일어나는 반응이라 우리의 의식, 표면의식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내 생각은 이미 김치찌개로 물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코끼리의 코처럼 나의 무의식이 생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 생각의 씨앗,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 싫었던 그 과거의 기억들, 그것이 관념처럼 생각의 씨앗이 뿌리 박혀서 그런 건가? 그렇겠죠?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무의식이 만든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나의 미래를 아는 것,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무의식과 의식은 결국은 의도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오.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다. 맞아요. 내 생각 내 맘대로 안 돼. 사실 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 내가 내 감정의 주인도 아니고 이 내 행동의 주인도 아니에요. 내 몸인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 근데 저는 이제 통제를 하니까 그 운동에서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 가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거, 책 읽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이 전체 이 내 몸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그 주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주인의 지분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훈련하고 수련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좋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야지 다짐을 해도 가난한 현실이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맞아요. 그냥 알아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궁핍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무의식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무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결국은 이거예요. 무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무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독서노트 해야죠.
너무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은 그 관념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책에서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시죠? 눈이 약간 아프려고 하는데 좀 쉬다 갈까요? 30분인데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또 이렇게 제가 흐름을 타가지고 많이 읽어버리면 몸이 아프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이러면. 여기까지 한 챕터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와 행복을 각인시켜라. 각인시키는 거. 저도 그래서 지금 오늘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정리도 다 하고,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의 그 책의 방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일체유심주.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일체유심조가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그러니까 생각이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어내는 거. 마음.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아는 것.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생각이고,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마음이다. 일체유심주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일체유심주 들어보긴 했는데 이 뜻인지 몰랐어요. 내 마음과 내 몸은 하나이다 이런 거 아니었나? 어쨌든 그래서 그 뜻은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그 의미로 불교 경전 화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 무의식에 해당합니다. 그쵸? 아는 거, 믿는 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이고, 마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좀 분리해서 정의하는 거? 이게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하영님을 만나면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그 무의식 공간을 채우는 것이 생각의 씨앗인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바뀌어야 내가 사는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 책 더 읽고 싶은데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고 렌즈를 껴야 되겠어요. 눈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약간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대로 읽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보고 읽으면 수술하게 된다. 이것도 너무 읽고 싶은데 일단은 너무 무리하면은 계속 또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그리고 독서노트 하고 렌즈를 껴야 되겠어요. 눈이 아파가지고 눈에 통증이 있어서 독서노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부터 그 이하영님이 책에서 가르쳐준 대로 어제 내가 생각했던 거 독서노트를 한 걸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애인을 가장 잘 잊는 방법은 헬스장에서 미친듯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어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책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는 생각, 감정, 느낌과 떡이 된 자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본기가 운동인 이유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운동에 몰입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자, 제가 어떻게 썼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독서노트를 해왔지만 이렇게 피드백하는 걸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날 하는 그 루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의 나 우리 아이린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별의 고통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인데 이렇게 오타가 있군요. 오케이. 스트레스를 받을 땐 바로 헬스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고통에 더 깊게 빠져들기 싫고 마음의 고통을 신체의 고통으로 이게 또 신체의인데 신체의 고통으로 전가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분비되는 좋은 호르몬, 도파민, 엔돌핀 등을 느끼면서 잠시라도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좀 장황하네요. 그쵸? 길어. 그리고 한 문장이 너무 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조금 짧게 명확하게 한번 써보고 그리고 쓸 때 한번 오타 체크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심적으로 힘들 때 사실 운동을 하면 운동 수행 능력이 평소보다 몇 배 훨씬 잘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친듯이 헬스장에서 중량을 치고 나면 근육 자극 운동으로 인해서 신체 고통을 느끼니 마음의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니 어느 정도 고통이 중화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에 와서 더 이상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계절해서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삶의 힘든 순간에는 저는 몸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내 인생에 운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삶의 기본기는 운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운동을 만나게 되고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겠다고 오늘도 다시 감사 노트를 작성해 봅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 좀 명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어제 쓴 글을 읽어보는 거? 약간 오타가 있기 때문에 큰 건 아니었는데 쓸 때 한번 오타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을 허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들도 한번 경험해볼 여유가 생깁니다. 명쾌한 눈을 지닐 때 현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가지는 효과입니다. 운동은 근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쾌한 몸, 유쾌한 마음, 명쾌한 눈을 지니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참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의미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외워졌는데 운동을 왜 하냐. 나의 상쾌한 몸, 유쾌한 마음, 그리고 명쾌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한다. 이 한 줄이 저는 딱 읽는 순간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었지. 이 문장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제에 우리 아이린이 느꼈던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운동은 상쾌한 몸, 유쾌한 마음, 그리고 명쾌한 눈을 지니기 위해서라고 저자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인생은 체력이 실력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의구심은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었는데 운동을 하고 그것이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약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그저 취약해져서 예민하게 그 상황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잘 적었어. 이건 잘 적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적었구나, 에린이. 한 번 더 피드백을 해보지 않으니까 그 이하영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제 쓴 글을 보면서 감동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감동이 돼요. 자, 그리고 운동을 한 후로 체력이 좋아지니 과거에는 예민하게 반응했던 똑같은 상황과 사건들을 그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나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처럼 선천적으로 자극에 취약하고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조언할 수 있는 것은 당연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 좋아지니 내 마음과 내 신체를 조금 더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내 몸과 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그 실력을 쌓아가는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적었어요, 에리님. 잘했어. 네, 그러면은 오늘 1차적인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렌즈를 끼고 쉬고 나서 좀 독서를 하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갔다 와서 다시 독서를 하든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눈에 약간 통증이 느껴져서 운동을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아이리님 수고했어요.